섭씨 2400도의 대기에서 철이 증발해 구름이 되고 그 구름이 밤하늘로 이동하면 액체 금속이 되어 비처럼 쏟아지는 행성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637광년 떨어진 이 지옥에서는 인간의 뼈를 구성하는 칼슘마저 순식간에 기체로 변해버리는데, 더 충격적인 건 이 행성이 과거의 수성 크기의 행성을 통째로 삼켜버린 흔적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반대로 136광년 거리에는 지구보다 생명체가 살기 더 적합할 수 있는 슈퍼지구가 발견됐고, 97광년 떨어진 곳에서는 섭씨 400도의 뜨거운 행성에서 물의 존재가 확인됐죠. NASA의 케플러 망원경은 9년간 50만 개 이상의 별을 관측했는데, 그 결과 우리 눈에 보이는 별의 20%에서 50%가 생명체 거주 가능한 지구형 행성을 품고 있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행성, 10억 년 넘게 수학적으로 완벽한 춤을 추는 6행성, 2개의 태양 아래서 탄생한 세계까지. 오늘 이 모든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우주에서 생명체를 찾으려면 어떤 별을 봐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태양 같은 황색 외성을 떠올리지만 과학자들의 대답은 의외로 적색 외성입니다. 적색 외성은 우주에서 가장 흔한 별인데, 수소를 태우는 별 중에서 가장 작고 온도도 낮지만 그만큼 수명이 수조 년에 달해서 생명체가 진화할 시간이 충분하거든요. 2023년 천문학자들은 돗자리 방향 136광년 거리에서 정말 흥미로운 행성을 발견했는데, 우리 은하지름이 10만 광년이 넘는다는 걸 생각하면 이건 거의 옆집 수준의 거리입니다. 그곳에는 작고 붉은 별 하나가 있는데, 과학자들은 이 별에 카탈로그 번호를 붙여서 부르거든요. NASA의 테스 망원경이 관심을 가진 715번째 천체라는 뜻으로 TOI715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이 적색 외성 주위를 도는 행성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TOI2기 715b인데, 별 이름 뒤에 B를 붙이는 건 그 별에서 발견된 첫 번째 행성이라는 뜻이죠. 이 행성은 질량이 지구의 3배에 반지름은 약 1.5배로 암석형 행성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지구보다 크지만 가스 행성은 아닌 암석형 행성을 슈퍼지구라고 부릅니다. TOI-715b를 특별하게 만드는 건 별과의 거리인데, 적색 외성으로부터 딱 적당한 거리에 위치해서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골디락스 존에 있거든요. 천문학자들은 이 행성계에 지구보다 겨우 7% 큰 또 다른 행성이 숨어 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는데, 확인되면 NASA 테스 망원경이 거주 가능 영역에서 발견한 가장 작은 행성으로 기록될 겁니다. 미래의 관측에서 대기가 발견되고 토성의 위성 타이탄처럼 액체 호수가 확인된다면 우리 후손들이 이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죠. 하지만 우주의 모든 행성이 이렇게 온화한 건 아닌데, 오히려 발견되는 행성 대부분은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극한의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264광년 떨어진 곳에 과학자들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표현한 행성이 있는데, 이 행성이 공전하는 별의 카탈로그 번호를 따서 LTT9779b라고 불립니다. LTT는 천문학자들이 별의 위치와 움직임을 기록한 목록의 약자인데, 거기서 9071번째로 등록된 별 주위를 도는 첫 번째 행성이라는 뜻이죠. 이 행성은 표면 온도가 섭씨 2000도에 달하는 초고온 해왕성인데, 해왕성처럼 가스로 이루어졌지만 온도는 비교할 수 없이 뜨겁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이 행성이 별빛의 80%를 반사한다는 사실인데, 지구의 반사율 30%와 비교하면 우주에서 가장 거대한 거울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죠. 이 높은 반사율의 비밀은 대기를 가득 채운 금속 구름에 있는데, 티타늄 방울이 비처럼 쏟아지는 초현실적인 세계가 펼쳐집니다. 과학자들이 이 행성을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 정도 온도에서는 유리나 금속 구름조차 형성될 수 없고, 별이 이렇게 가까우면 대기가 완전히 날아가 버려야 정상이기 때문이거든요.
연구자들은 뜨거운 욕실에서 공기가 수증기로 포화되는 것처럼 대기가 금속 증기로 완전히 포화되어 평형 상태에 도달한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하루 안에 공전하는 행성들 중 이 크기는 발견된 적이 없어서 과학자들은 이 영역을 해왕성 사막이라고 불렀는데, 이 행성이 바로 그 빈자리를 채운 최초의 발견이죠. 별 에너지의 80%를 반사하기 때문에 증발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데, 자연이 만들어낸 생존 메커니즘이 정말 경이롭지 않나요? 이제 진짜 지옥 같은 행성 이야기를 해볼 건데, 637광년 떨어진 곳에 철이 비처럼 내리는 행성이 있습니다. 이 행성은 WASP라는 영국의 행성 탐색 프로젝트에서 77번째로 발견한 별의 첫 번째 행성이라서 WAS-16b라고 부르는데, 표면 온도가 섭씨 2400도로 태양 표면의 거의 절반에 육박하죠. 별과의 거리가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고작 3%밖에 안 되니까 태양계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수성보다도 10배나 가깝고, 인간의 뼈를 구성하는 칼슘이 섭씨 1500도에서 기화되니까 이 행성에선 뼈가 순식간에 증발해버릴 겁니다. 이 행성은 한쪽 면이 항상 별을 향하는 조석 고정 상태라서 영원한 낮과 영원한 밤이 공존하는데, 과학자들은 대기에서 마그네슘과 철을 포함한 11가지 원소를 발견했습니다. 지구에서는 암석을 구성하는 이 원소들이 여기선 온도가 너무 높아서 전부 기체 상태로 대기에 떠다니고 있는데, 낮 쪽에서 생성된 금속 증기가 강한 바람을 타고 밤쪽으로 이동하면 온도가 떨어지면서 액체로 응축되기 시작하거든요. 그 결과 녹은 철과 마그네슘이 방울져서 비처럼 쏟아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붉게 달아오른 금속 방울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광경은 정말 장관이면서도 끔찍할 겁니다. 최근에는 대기에서 니켈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검출됐는데, 니켈은 주로 행성의 핵에 집중되는 원소라서 대기에 이렇게 많다는 건 뭔가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는 의미죠. 과학자들은 이 행성이 과거의 수성 같은 작은 행성을 통째로 삼켜버렸고, 그 행성의 니켈이 풍부한 핵이 대기로 흡수됐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우주에는 우리 태양계와 완전히 다른 구조의 행성계도 존재하는데, 100광년 떨어진 곳에 정말 신기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HD11000067이라는 카탈로그 번호를 가진 이 별 주위에는 6개의 행성이 있는데, 전부 지구의 2배에서 3배 크기로 해왕성보다는 작아서 서브 해왕성이라고 부르죠. 놀라운 건 이 6개 행성이 전부 수성과 태양 사이보다 더 가까운 궤도에 옹기종기 모여 있으면서도 10억 년 넘게 완벽한 수학적 공명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명이라는 건 행성들의 공전 주기가 정확한 비율을 이루는 현상인데, 첫 번째 행성이 3바퀴 돌 때 두 번째 행성은 정확히 2바퀴를 도는 식으로 마치 분수처럼 움직이거든요. 이런 공명은 젊은 행성계에서 종종 관측되지만, 지나가는 별의 중력이나 거대 행성의 영향으로 쉽게 깨지는데, 여기는 10억 년이 넘도록 이 완벽한 춤을 유지하고 있으니 우주적으로 정말 희귀한 발견입니다. 이 행성계는 마치 태초의 상태가 보존된 우주의 화석 같아서 행성이 어떻게 형성되고 진화하는지에 대한 귀중한 단서를 제공하죠.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2개의 태양이 뜨는 행성도 현실에 존재하는데, 1320광년 떨어진 곳에 그런 3개가 있습니다. 이 행성계는 쌍성을 연구하는 BBOP 프로젝트에서 발견한 첫 번째 시스템이라서 BBOP 너스1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두 번째로 확인된 행성이 바로 BBOP-1c입니다. 이 행성은 2개의 별을 동시에 공전하는 원궤도 행성인데, 영화 스타워즈에서 루크 스카이워커가 2개의 태양이 지는 걸 바라보던 타투인 행성처럼 말이죠. 이런 원궤도 행성은 지금까지 발견된 게 고작 15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우주적으로 정말 희귀한데, 사실 태양처럼 혼자인 별은 전체의 15%밖에 안 되고 나머지 85%는 동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쌍성계에서 행성이 탄생하기 어려운 이유는
두 별의 중력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용해서 물질이 뭉치기 힘들기 때문인데, 그래서 원궤도 행성들은 두 별의 영향이 약한 외곽에서만 형성될 수 있죠. BEBOP1의 솔겟는 지구보다 65배 무거운 가스 거대 행성인데, 이 행성의 하늘에서 두 개의 태양이 동시에 떠오르는 광경을 본다면 정말 숨이 멎을 것 같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물의 존재가 직접 확인된 행성을 소개할 건데, 97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GJ 9827D가 그 주인공입니다. GJ는 천문학자 글리제가 만든 근거리 별 목록의 약자인데, 거기서 9800번째 별의 네 번째 행성이라서 이런 이름이 붙었죠. 이 행성은 2017년에 발견됐지만 최근 허블 망원경이 대기에서 수증기의 뚜렷한 흔적을 검출했는데, 지구의 2배 크기에 표면 온도가 섭씨 400도로 금성만큼 뜨거운 곳이라 물을 발견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 못했습니다. 허블 망원경은 3년간 이 행성이 별 앞을 지나가는 순간을 11번 관측했는데, 별빛이 행성 대기를 통과할 때 나타나는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수증기의 존재를 확인한 거죠. 이게 확정되면 태양과 다른 유형의 별 주위에서 물이 풍부한 대기를 가진 행성을 직접 증명한 최초의 사례가 되는데, 이런 뜨거운 환경에서 우리가 아는 생명체는 살 수 없지만 물의 존재 자체가 중요합니다. 물은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고, 이런 행성이 존재한다는 건 우주 어딘가에 더 적합한 환경에 물의 세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앞으로의 외계 행성 탐색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데, 최근 연구에서는 대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를 분석해서 거주 가능한 행성을 찾는 혁신적인 방법이 제안됐습니다. 일산화탄소가 제거되는 속도보다 생성되는 속도가 빠른 현상이 생명체 출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이 방법을 쓰면 단순히 물이 있는 행성을 넘어서 실제로 생명 활동이 일어나는 행성까지 구별해낼 수 있을지도 모르죠. 우리 은하에만 태양과 비슷한 별 주위를 도는 지구형 행성이 400억 개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지구에 있는 모래알 개수가 대략 70억 개의 해변을 합친 것과 비슷하다고 하는데, 400억이라는 숫자는 그 모래알 하나하나가 전부 잠재적인 생명의 터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 광년 떨어진 행성의 대기를 분석하고 있고, 앞으로 10년 안에 외계 생명체의 흔적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의 순간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수천 개의 별이 보이는데, 그 별들 대부분이 자신만의 행성을 거느리고 있고, 그중 일부는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철이 비처럼 쏟아지는 지옥 같은 세계도 있고, 두 개의 태양 아래서 영원한 황혼이 펼쳐지는 곳도 있으며, 10억 년 넘게 완벽한 춤을 추는 행성들도 있죠. 우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만들어놨고, 상상조차 못한 것들까지 품고 있는데, 그 광활한 무대에서 생명이 지구에만 존재한다고 믿기엔 우주가 너무 넓습니다. 136광년 떨어진 TOI 7355b의 하늘 아래서 누군가가 지금 이 순간 자신들의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을지도 모르죠. 저 별들 중에 우리 같은 존재가 있을까 하고요. 언젠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날이 올 텐데, 그날이 오면 우리는 더 이상 우주에서 외롭지 않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우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